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소통가이자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 조연심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올려준 댓글을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9세기가 아닌 21세기. 소통과 초연결 시대죠. 21세기를 살아나가야 하는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주변의 예술가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방송입니다. 강추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을 댓글로 남아주셨고요. 위대한 여자라는 아이디의 분이 기록만이 답이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네요.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는 방송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력 분야 어필, 지속적인 노출, 협업을 통한 증명과 기록, 에너지 업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님이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는 책 읽는 라디오 파블로를 읽어요랑 그림 읽어주는 라디오 피카데리 미술관 또 진행자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방송 나가는 거는 이제 59번째 클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브랜드 영향력은 몇 점일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영향력이 조금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브랜드 인지도라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이 되느냐. 인지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적은 거겠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오프라인의 인지도와 온라인 인지도가 또 다를 거고요. 그런데 주로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다루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측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목표로 어디까지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 수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철할 수 있는 건 디지털 인지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죠. 이거는 오프라인식의 사고방식이고요. 앞으로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좀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 온라인, 디지털상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인지도가 어느 만큼 되느냐, 그리고 디지털상에 내가 무언가를 퍼포먼스, 행동을 하거나 뭘 하겠다고 올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건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조금 나눠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을 보여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헨리 에머슨 파즈딕이 얘기한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택하는 자만이 그 길이 이르는 곳을 택하게 된다. 수단이야말로 목적을 결정한다.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돈을 버는 것과 직업을 갖는 게 늘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한다고 다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만큼의 돈을 벌겠다라는 그 목적이 생기면 그에 맞는 수단을 찾으면 되고요. 내가 잘하는 일로 직업을 만들고 직업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그쪽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에 합당한 수단들을 찾아서 이 과정을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게 늘 산수하듯이 공식 맞추듯이 딱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가겠느냐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브랜드 영향력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에 이 근거는 어디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냐면 부의 추월 차선,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의 돈을 버는 건 인도, 사람이 걷는 인도를 걷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식들은 부의 추월 차선,
속도를 내서 어느 기점을 넘어서 확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흔히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영업직, 미용사, 기장 등과 같은 직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반면 인터넷 기업, 부동산 투자, 글쓰기, 발명과 같은 비즈니스는 부자가 되는 추월차선의 길이다. 당신의 길은 영향력의 법칙 근처에 있거나 이 법칙을 통과해야만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수학 공식과 같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방송해드리는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 해드리는 부분들이 부자가 되는 추월 차선에 관련된 일들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어떤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듣는다고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업직? 미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의 스타일로 일을 하는 직업들이 아마 이 비즈니스에서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길이고 그 일이 아까 맨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과 연결된 세상에서 무언가 나를 검증하고 인정받으면 기회가 온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향력의 법칙에 의하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브랜드 영향력 계수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 5가지 항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분명 브랜드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고 그 말은 곧 경제적 가치도 높지 않음을 뜻한다. 아마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궁금증이 확 올라오셨을 것 같아. 내가 돈이 안 되는 게 분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채우면 되겠구나. 그런 계획이 확 쓰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브랜드 영향력 계수를 체크하는 법 확인시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목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총 5개의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5개의 항목은 첫 번째가 욕구의 계명.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나의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그 타인의 욕구가 작은 욕구인지 큰 욕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이 욕구의 계명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라 하고 그다음에 그 일이 반드시 타인에게 필요하고 그게 되면 브랜드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가 바로 이 브랜드 영향력의 첫 번째 요소인 욕구의 계명에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의 사업 존속 여부는 당신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한다. 흥미를 넘어 헌신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보통은 딱 흥미 수준에서 끝내잖아요. 내가 흥미로운 거.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내가 흥미로운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할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항목, 지금 제가 5개의 항목을 알려드릴 건데 각 항목이 10점 만점에 본인이 몇 점인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오각형을 이제 그리실 거고 그 오각형의 가운데가 0점, 오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이 이 각각의 이 5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에 지금 욕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욕구의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부합되는 걸 하고 있느냐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점으로 찍어보시면 일단 첫 스타트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진입의 계명입니다. 진입은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그 길의 유효성은 감소하는 반면 경쟁은 치열해진다. 너무 어렵게 표현해놨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시작하기가 쉬운 이름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짧다는 뜻이야.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는 일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다단계 마케팅 할 때 막 고시 공부하듯이 어떤 자격증을 요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단계 마케팅의 경우는 당신이 직접 그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언제나 진입의 계명을 위반한다. 그 얘기는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래야 내가 처음부터 좀 시작해갖고 시간이 걸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있어서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시작하나 10년 전에 시작하나 언제 시작하든지 시작이 너무 쉬워. 그리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진입의 계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쉽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을 넘어서려면 탁월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들어가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회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데 가서도 잘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탁월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는 일이 탁월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들과 같지 않은 나만의 탁월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 탁월함이 나의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처럼 탁월해질 때까지 어떤 시간도 걸릴 거고 이게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일이라면 분명히 돈이 되는 일과 연결돼서 나의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였어요. 타인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두 번째,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통제입니다. 통제의 계명이라고 하면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 즉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뭐 모두 다 내가 사업을 차릴 수는 없잖아. 그 누군가 하는 거에 편승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핵심은 창조와 혁신인데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에 투자하고 자산과 금융 계획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통제의 계명의 파워가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든 전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으면 10점 만점에 10점. 나는 아무것도 통제를 못해. 가격이 높으니까 내려주세요 한다고 내려지지 않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얼마를 원래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서 더 요청을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통제의 계명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일의 사업 수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알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탁월하지 않은 다음에는 당연히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는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규모의 계명.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규모는 곧 영향력이며 영향력이야말로 부의 방정식에 힘을 주는 것이다. 규모가 충족되려면 중요도나 범위가 커져야 한다. 중요도는 가격이나 비용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큰 물에서 놀수록 잠재적인 부도 커진다. 규모와 중요도를 생각해보라. 고객의 규모가 시장을 결정한다. 시장이 클수록 잠재적인 부도 커진다. 규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시스템과 반복적인 성공을 통한 의도적인 되풀이가 필요하다. 이 규모의 계명을 설명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게 1인 기업이야. 아무리 커봤자 커질 수 있는 반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과 연결된 곳에서 내가 1인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 규모라 하면 구독자 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구독자 수가 10만 명, 100만 명이야. 당연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스케일 면에 있어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커진다, 규모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 커진 규모만큼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수준으로 뭐가 늘어나야 된다?
인적 자원,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시스템이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같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회사나 개인이나 누구나 일정 부분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규모가 커지면 이 사업이 많아지면 같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멈출 수 있다. 혁신이 안 되고 창조가 안 되기 때문에 쇠퇴를 겪는다. 그러므로 다시 부침을 겪으면서 다시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규모가.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키우고 다시 어느 부분까지는 극대치까지는 올렸다가 유지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커리어에서도 통하고 사업에서도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좀 더 벌려면 어떻게 된다? 사업의 스케일,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내가 가진 아이템이 괜찮은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이 구성을 같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가 극대치인지를 예측해 보는 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서 난 여기까지면 돼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는 것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규모까지 아직 안 갔어 라고 하면 몇 점 주시면 되고 나는 지금이 딱이야.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진짜 돈이 되는 건 자타가 인정할 만한 스케일,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계명입니다. 시간의 계명이에요.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지, 인적 자원을 고용해도 될 만큼 이문이 많이 남는지,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얘기는 보통 전문가들이 다 이 시간의 계명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 뭔가 내가 움직일 때는 돈이 되잖아요. 그게 의사이든 강사이든 뭐 어떤 전문가이든 엔지니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버는 방식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딴 데다 쓸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를 내는 거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걸 투입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뭐다? 내가 잠들고 있을 때도 움직이는 게 뭐다? 인터넷 상황이잖아요. 오프라인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안 움직이려면 사람을 투입하면 되고 근데 온라인상은 처음 구축할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까지 올려놓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어때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에 맞는 영향력을 체크해보는 이 요소에는 많이 챙기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될 수 있는 돈 나무 묘목을 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묘목이라 하면 지금은 안 커. 근데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을 버티면 커지잖아. 그런 게 뭐다? 그런 게 앞으로 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다? 주로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 이게 바로 돈나무 묘목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콘텐츠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유통이나 인적 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다 좀 더 집중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옳은 길은 아니에요. 소수의 길만이 영향력의 법칙 위에서 법칙이 통하는 곳이나 법칙 근처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돈나무 묘목을 심는 일인지 나의 브랜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한 요소 있죠. 아까 5가지 요소에 이 숫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낫겠죠? 자, 브랜드 영향력은 몇 점일까요? 그 몇 점은 5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다 합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항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 법칙.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욕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일. 남들은 잘 안 하는 일. 결국 내가 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고, 지식 수준을 좀 높이면 다른 사람이 쫓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죠. 통제의 계명,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규모의 계명, 사업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키워야 된다. 그리고 시간의 계명, 내가 하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